심플이즈 베스트인데 사람들이 심플만 보고 심플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심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그 심플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냥 심플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참여하신 분이 뭐 어제 수업 받으신 분도 그 얘기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안 되면 가르쳐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레벨이 너무 된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버리면 저희가 뭘 가르쳐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쉬운 언어로 많이 또 얘기를 하니까 공부를 덜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뭐 어제 그러니까 배뇨 관련 문제? 요실금 40대에 요실금이 왔다면서 일을 어쩌냐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쓰고 있는 방에 막 질문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기구들 되게 많아요. 뭐 플라즈마 기구도 있고 무슨 기구도 있고 그걸 사용해서 그런 요실금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관리 측면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맥 동맥을 트거나 아니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열심히 드셔주시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근데 인맥 동맥을 터도 안 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주변 근육들이 나이 드시면서 토실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를 만들어서 이제 근육코를 더 키워가지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그거 하는 게 제일 힘들죠. 왜 힘드냐면 방광이 안에 들어있죠. 그럼 방광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광 주변 근육을 키울 수 있으려면 방광 주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로 하자면. 근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일단 벗기고 그 부위를 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위를 만지지 않아도 하체에서도 잡을 수 있고 저희가 상체에서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연계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진지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는데 오신 분들의 그 준비된 상황들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려줬을 때 듣고는 갔는데 집에 갈 생각이 안 나고 고객을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아무리 교육을 해드려도 이게 실전에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심플하고 강력한 그런 관리 방법들만 만들어내고 그런 관리 방법들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심플이잖아요. 심플. 원래 심플이즈 베스트예요. 그죠? 근데 심플이즈 베스트인데 사람들이 심플만 보고 심플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심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그 심플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냥 심플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MTS 기술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뭐 릴렉스 케어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버스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버스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 샵 이름을 정하고 진행을 할 때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클리닉이라고 하면 허가 안 날 거다 이랬거든요. 웬걸요? 저희 리버스 클리닉이라고 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병원을 개업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름은 누구나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꼭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뭐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아이랑 했던 말인데 고정관념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법령을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실전에 부딪혀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상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보여준 자료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일루미나티 내용 아시죠? 네네. 실존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실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아침에 저희 남편이 보여준 걸 보고 비실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삽입을 한 고정관념 혹은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한 고정관념. 저도 일루미나티를 믿었었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다닐게요. 설명 중에 1, 2, 3번 방법이 있습니다 했어요. 마지막 제가 드렸던 건 이도저도 잘 모르겠으면 콜라겐을 일단 드셔봐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 너무 어렵대요. 콜라겐 드시는 게? 아니요. 제가 설명한 용어들이. 왜요? 왜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인맥이 뭔지 동맥이 뭔지 근육의 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셨을 거고 어려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하죠. 회피 아니면은 정복이에요. 정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회피를 하려면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다가 나중에 혹시 제가 뭐 이렇게 서로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만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나와요. 손이 이따만해. 그럼 얼굴이 어떻게 써요? 이따만해요. 손이.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얼굴이 작았는데 크니까 손도 커졌어. 그럼 어릴 때보다 내가 지금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커져 있겠죠. 이 손 여기가 이따만해. 손바닥 밑에 하부, 손목 부분이 이따만해.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턱이 이따만하죠. 이해가 되세요? 사탕 물은 것 마냥 이따만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라고 하는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이 부위가 저는 예전에 이렇게 네모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동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로 베이는 싹 쳐져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네모나게 제가 그때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셋 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커진다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턱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새끼손가락 쪽에 이 하부 손바닥 쪽이 바깥쪽의 얼굴이에요. 그럼 여기가 만졌을 때 딱딱하고 경화되고 그런데 이쪽이 딱딱하고 경화돼 있겠죠. 그럼 엄지손가락 쪽은 코 쪽이라고 해서 이쪽에 하악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 하나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상태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저희가 얘기를 하죠. 손가락 길이가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아요. 손가락이 긴 거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슈데드 뷰티 손교육, 손팔 막 교육할 때 다들 그걸 왜 하는지 다들 모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에스테티션이라면 제일 중요히 여겨야 될 게 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관리를 손으로 하잖아요. 저도 가끔 내 손을 너무 막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장갑 안 끼고 막 설거지하고 이럴 때 보면 이 귀한 손을 내가 막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어제도 저희가 다른 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지만 내가 바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나를 아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 기획했던 그 중교육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왜 손이었는지 왜 팔이었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리고 이 손하고 팔, 특히 상완이란 부위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만약에 통증을 느낀다면 두 가지. 하나는 근육이 수축해서요. 신경선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건드리시면 아프거든요. 왜냐면 가장 약한 부위잖아요. 살도 얇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경선 지나가는 거 가장 만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쪽 만져보시면은 뭐 그런 통증이 아니라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근데 여기 만지면 찌릿하고 약간 뭔가 그쵸? 신경이 앞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저기 혈관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건드려 보시면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다른 데랑 통증이 달라요. 그게 신경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손님이 팔을 못 든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의 여기 딱 잡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와 여긴 쑥 비웠어요. 두 개의 갈라지는 2두하고 3두가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비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 팔을 만져보세요. 안 아픈 팔은 그게 다 있어요. 근육들이. 어떤 분 지방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상완에는 그렇게 지방 분포가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쓰기 때문에 맨날 뭔 일을 하는데 이 팔을 맨날 움직여주는데 차라리 지방은 어디 있어요? 대퇴부에 많죠. 그쵸?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지 앞다리, 뒷다리 해가지고 저희가 족발로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콜라겐을 먹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 그쵸? 그래서 푹 삶아 먹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이 상완은 가운데로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잘 통증을 못 느껴요. 왜냐면 하나님도 생각했겠지. 우리가 이 팔 엄청 많이 쓸 거라고. 엄청 많이 쓰니까 아프면 못 쓸 거예요. 그쵸? 밥 먹고 이걸로 뭘 들고 아이를 안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팔에 통증을 못 느끼는 대신 통증이 느낄 때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팔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 망가진 기간만큼이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첫 수업이 이 손팔이었던 건데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 그걸 파악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